다음은 교육 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교육 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일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정책팀, 평생학습팀, 미래교육지원센터팀, 청소년팀으로 4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중점 사업 9건, 신규 사업 6건, 계속 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분은 68명에 627만 7,425원을 6월에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10월에 지급 대상자를 하반기분을 확정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타지역 진학 대학생을 위한 주거 안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 출신의 타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비를 기숙사비를 포함한 월세를 월 2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관내 대학생 주거 안정비 지원 조례가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이후 2022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공도지역 유초 중등학교 신설입니다. 공도읍 승들이 5번지 1원에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7일 경기도 교육청 재정투자 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된 이후 안성시 교육지원청 간 통합학교 설립 추진 TF팀 운영과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학교 신설 추진 서명운동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9월 17일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을 위한 동의안을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9월 23일 시는 교육지원청과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월 17일 경기도 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으며 내년도 4월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모두가 행복한 혁신교육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 교육 운영사업으로 관내 초, 중, 고 56개 교와 한길학교를 대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억 8,11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범교육혁신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 교육발전 방향과 정책 제안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정기회 2회, 운영위원회 2회, 분과별 회의 4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교육정책 사업으로 8건 제안 사업을 건의받았습니다. 다음은 8쪽 2021년 학교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 대응사업은 안성고, 교사동, 체육관, 옥상 방수 사업 등 14개 사업과 시 자체 사업은 계산초등학교 외벽 방수 및 외부 부분 도장 등 18개 사업으로 총 32개 학교에 17억 1249만 7천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년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구 안성의료원 부지에 건립 예정인 경기 행복주택이 2025년 준공 예정으로 건물 1층에 안성시 청년들에게 소통 및 휴식, 취업, 창업, 아이디어 구상 등 청년 전용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청년정책 워크숍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경기 행복주택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3,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구 인지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년도 청년문화 공간을 우선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구 안성시민 해관 부지에 건축 연면적 3,000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청소년 활동 공간과 청소년 지원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 공감센터 건립 공사의 일부로 현재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심의 완료되면 2022년도 4월에 착공하여 2024년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입니다. 현재 도기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수강 인원 증가에 따른 주차장 협소,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수동 안성맞춤 아트홀 옆 부지로 이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월에 설계 공모 심사를 완료했으며 내년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 언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 초, 중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과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하고 이민자와 중도 입국자에 대한 한글 교육 등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4월 21일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스탁 계약을 체결하고 영어, 러시아, 중국어, 한국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월 6일에는 세계 언어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수납으로 배움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색사업으로 진행된 사업 중 시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대면 및 비대면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종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입니다. 죽산 면소재지에 위치한 36 청소년 비전센터 건물 2층에 청소년 활동 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 8월에 건물 2층을 리모델링을 완료했으며 운영 수탁자를 한국청소년 다사랑 봉사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9월 28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온마을이 함께하는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의 농촌 체험 마을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농촌 체험 마을 6개소가 참여하여 731명의 청소년들에게 농작물 수확, 전통 음식 만들기, 유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성맞춤 입시 설명회입니다. 입시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신 입시 정보와 입시 전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0월 중 2일간 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4단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19세에서 39세 이하 안성시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 임차 보증금 4,500만 원 한도 연 2% 대출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1회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5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표준 시스템 구축과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2022년도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조 초등 1인 1예체능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인 1예체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개교 475학급에 7억 1,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조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립유치원, 초, 중고 등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도교육청과 경기도와의 대응 사업이 되겠습니다. 37개교 14,586명에게 31억 5,17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평생학습관 배움과 이름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 19세 이상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기회 및
신규 교육과정 개설로 취업을 위한 학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및 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155개 강좌에 1921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인숙 의원님. 제가 요번에 이게 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를 줌으로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 관계 다른 거랑 겹쳐가지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만 좀 들었는데 되게 똑똑하던데요. 네. 아이들이. 내용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대학교와 연관된 콘텐츠 개발을 해달라는 것과 하나는 수업 일수에 포함된 주중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얘기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현실에 맞건 안 맞건 간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보니까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의 생각이 폭이 또 넓어진 것 같고 그거를 하는 게 주도를 하는 게 만약에 어린이 주도를 했다면 그게 그렇게 제 귀에 쏙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주도하에 아이들의 생각을 듣는다는 거에 있어서 쏙쏙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걔네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를 계속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설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들어줘갖고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걔네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서 해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요번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어른들의 말이 나가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과의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많이 듣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네, 송미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4페이지인데 지금 아마 공도에서는 이 초중고 신설 때문에 아마 많은 얘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1차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 교육부에서. 교육부가 아니고 저기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에서? 투자심사입니다. 투자심사에서 그 통과를 하지 못했던 정확한 이유 팩트가 뭐였었죠, 그때? 일단은 그 재검토라고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재검토는 학교 규모를 그때 당시에 39학급으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학교 규모를 다시 재산정하고 또 학생 배치 계획을 다시 재수립을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요. 저희가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설립이 되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3,000세대가 신규로 발생이 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6,000세대 이상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올렸을 때는 승두 2지구에 그때 한 1,600세대 정도 신규 발생하는 걸로 올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11월 17일 정도에 네. 그 투자심사를 다시 또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그 지금 현재 반응이나 뭐 주민분들은 지금 심의가 통과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고 지금 과나 교육부 기관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서서 지금 어느 정도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잘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이거를? 예, 사실상 그 전반적인 여건은 좀 어렵지만은 처음에 올렸을 때보다는 좀 약간 그 좀 여러 가지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가 통합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합 운영에 따른 통합 교과 과목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세부적으로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도 지역의 특색을 담는 그런 교과 과목도 이미 이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상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학교 시설 내 복합 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또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서가 이미 이제 그 신청 사안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그 학교 신설에 대한 서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 2만 1,000여 명을 분인 이게 서명을 해주셨는데 그 서명서까지 포함해서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안성 씨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9페이지에 보면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인데요.
안성에 사는 사람이 뭐 수원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 연고지는 여기인데 대출 이자를 받게 돼서 전세를 살게 되면 글로 주소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아닙니다. 주소가 그게 돼서 안성에 아니고요. 살아야지만 되는 겁니까? 네, 안성시에 그 거주하는 신분. 그러면 그걸 대상으로- 외지에서 오지 말고 안성 사람이 안성에서 전세를 얻었을 때 예, 아니 그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안성시 그 주민등록을 둬야 일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서울에 선임하는 일로 와서 예, 예. 학생이 되든지 뭐 19세에서 39세까지 네, 그렇습니다. 예. 해당이 되면 다 그냥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 보면 사업비가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추가로 추경이나 세워서 이건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소진 시에는 끝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추경에 포함해서 이렇게 좀 모자랄 때는 추경에 그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안성에 살았을 때 되는 거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의원님. 예, 안장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3페이지 타지역 진학 대학생을 위한 주거 안정비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네. 학생 여기 이제 사업량에 보시면은 그 중위소득 45에서 120%에 해당되는 전체가 아니고요. 일단은 그 중위소득에 해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4학년까지 이렇게 저희가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 연 인원이 1,016명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당되는 월 20만 원씩 했을 때 그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그 전체 학생 중에서 4학년 그 전체 대학 중에서 4학년 대학생 비율이 한 65% 정도 산출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했는데 사실상 실제 운영해봐야 신청을 한 대상이 나와봐야 그 사업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봤지만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실제적으로 신청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향후에 얼마나 세울지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씩 6개월 최대 6개월 120만 원까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요새 원룸 이런 거는 얼마인가? 보통 글쎄 그 지역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고시촌 같은데 그런 쪽방을 얻어주는 건 아니잖아. 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네. 자기가 보태야 되겠네요.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거 갖고는 다 충족이 안 될 것 같고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도 시에서 12억 들여서 해놓은 건데 홍보도 잘 내야 되고 대학생들이나 이런 저기들이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뭐 공감을 아주 좋게 생각을 해나? 뭐 그래서 일단은 부족하다 뭐 이런 너무나, 얘기 이런 거는 없어요? 예, 일단은 그 없던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신청을 많이 해주셔갖고 제도가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서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노력을 중위소득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저걸 봤나? 예, 저희가 좀 확인을 받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 청소년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교육 청소년 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